오늘은 백광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중에 한 분의 요청이 있으셨고, 그리고 저도 평소에 관심이 있던 회사이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산업은 가성소다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염산, 액체염소 등 무기화학 제품과 그리고 솔비톨, 식품에 첨가되는 솔비톨을 제조하는 것이 주력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보시다시피 가성소다, 염산, 차염산소다, 염소 등의 꽤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김성훈 외 특수관계인이 4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간혹 백광소재라는 회사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백광소재는 그래서 그런지 백광소재가 원래 태경산업그룹이라서 회사 이름을 태경 BK라는 회사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가지 테마에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분, 그리고 수소 부분, 그리고 심지어 수돗물 유충 관련된 것까지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회사는 가성소다가 주력 매출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할 신규 사업 내용 등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사업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사나 2019 작년 3월에 아사나질소 생산 설비 준비를 완료하였고, 그리고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벌써 7월이니까 이제 준공이 완료됐겠죠. 고순도 염화수소 생산 설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품 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에 장비 쪽 소재로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여기 사업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국내 및 중국, 대만, 일본 등의 반도체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량도 많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의 진행 투자 등을 보면 아산화질소도 이제 투자가 끝났고요. 그리고 고순도 염화수소 부분도 설비 투자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 부분을 나눠보면 화공사업과 기타 부분은 서울에 있는 공장을 옮기면서 서울에서 골프 연습장과 그리고 아이스링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로 화공사업 쪽이고, 화공사업도 절반 가까이가 가성소다고, 기타 부분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염산, 차염산소다, 염소, 그리고 신규 매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아산화 질소, 고순도 염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소다 부분은 65기, 66기, 67기 이렇게 보시면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올해 1분기는 매출이 줄었는데, 기타 부분은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부분이 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업이익과 매출액 부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12월이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 그 전에 매출액이 제법 많이 컸다가 그 이후에 지금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라이신 사업을 주식회사 대상에 매각을 했습니다. 라이신 사업이 2014년도 기준으로 연매출 1871억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매출의 반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매각을 했냐면 보시다시피 영업이익 부분, 이익 부분이 상당히 큰 폭의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밌게도 대상이 라이신 사업을 IMF 이후에 독일의 바스프라는 회사에 팔았고, 그리고 그 바스프가 가지고 있던 라이신 사업 부분을 백광산업이 2008년 1월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서 점점 더 수익이 줄어들고 결국엔 적자가 심하게 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대상의 원주인인 대상에 매각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부분을 나타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적자가 나지 않고 꾸준하게 흑자가 나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을 보면 2015년 이후는 사업부가
매출가 있었기 때문에 라이신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꾸준히 늘어났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을 하고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업들이 얼마나 앞으로 매출을 일으킬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GPM, OPM, 판관 비율, MPM, 그리고 ROE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전과 후가 나눠진다고 앞에도 말씀드렸고 2015년 이후에 결국 라이신 사업 부분을 매각하고 난 뒤부터는 매출액 총이익률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 20% 30%를 오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제법 좋았지만 그 위에 또 매출액 총이익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가성소다 부분의 주 원재료인 공업용 소금, 원염이 해마다 보시면 조금씩 원재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염이 계속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성소다의 가격은 해마다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로는 매출액 총이익률이 GPM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그래도 26.4% 정도면 제법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관 비율은 15%에서 2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 결국은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총이익률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ROE는 7.1% 정도에서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ROE를 한번 세 가지 부분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손익률, 부채비율로 이렇게 분해를 해볼 수 있는데 ROE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컸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2015년 전에는 ROE가 증가를 하는 것은 결국은 부채 비율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증가를 했었고 그 위에 라이신 사업부를 매각하고 나서는 결국은 순이익률에 따라서 좌우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지금 매출액이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정체된 모습입니다. 결국은 ROE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 순이익률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총액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2015년 4분기가 사업부를 매각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 부분에 큰 변화가 생겼고 그 이후로 꾸준히 수익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하면서 자본이 늘어났고 현재 1686억의 자본 총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669억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면 PBR, PER, PFCR,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PFCR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변동이 컸기 때문에 2015년 전에는 좀 살펴보기 그렇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PBR이 왔다 갔다 했고 최근에 PBR이 0.65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7월달 들어서 2분기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PBR이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1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제 이익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PER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5, 6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14.1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PFCR은 최근에 투자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매출을 일으킨 것이 얼마나 잘 회수가 되는지 그리고 현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보는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분기 매출에서 매출 채권에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현재 12.4% 정도로 제법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도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합치면 한번 매출과 재고자산에 묶이는 돈이 2달이면 다시 회수가 되는 상태로 회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15년 4분기에 큰 변화가 있었고 라이신 사업을 대상에 매각을 해서 1014억이라는 기타 투자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차입금 상환을 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응을 해서 이 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흐름이 각 부분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8년 이후로는 영업 현금 흐름도 꾸준히 플러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형 자산 투자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고순도 염화수소와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분기별로 나타낸 것이고 최근 4분기의 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4분기 합의 현금 흐름의 모습인데, 영업 현금 흐름은 꾸준히 계속 플러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4분기 합산은 243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분기 영업이익은 171억 정도고, 이것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분기 유무형자산 투자가 373억이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형자산 투자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고 현금을 얼마나 회수를 하게 되고 매출이 얼마나 증가를 하느냐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배당 성향이고, 네, 푸른색 막대 그래프가 배당 수익률입니다. 2013년 이후로 라이센스 부분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전에 배당을 하다가 배당을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2017년 이후부터 배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 정도, 2% 정도, 작년에는 시장 수익률로 3%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도 수익이 나는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주주에 대한 환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은 이 회사가 지금 새롭게 투자를 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소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한 부분이 매출로 이어지고 수익으로 이어지는가를 보고 이 회사에 대한 판단 여부를 한번 계속 관찰을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사의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이 회사의 여러가지 사업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고 뉴스를 팔로우 하시면서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백광산업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